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일부 토호제 등 이중 규제는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규제로 억누른 것뿐이지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 자체가 제거된 것이 아니기에 결국 실수요자들로 인해 언젠가 규제가 풀리는 순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가격이 통제 범위 밖으로 벗어날 것입니다. 당국도 이를 알기에 추가로 세금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를 높일 것을 시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잘못 짚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통화량인데 세금 타령은 남의 허벅지 긁는 엉뚱한 소리입니다. 지금 집값이 오르는 가장 근본적 이유는 과도하게 풀린 통화량 때문입니다. 지난 8월 기준 우리의 통화량은 M2 기준으로 사상 처음 4,4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코로나 이후 역대 가장 많은 돈이 시중에 풀려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물가가 안 오르고 어떻게 집값이 안 오르겠습니까? 실제로 KDI 보고서에 따르면 통화량이 1% 늘어나면 주택가격이 0.9% 오른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부동산 폭등 시기에도 역대 가장 많은 통화량이 풀려 있었습니다. 즉, 소비 쿠폰을 뿌려대며 통화량을 급증시키고 있는 이재명식 퍼주기 정책 기조를 완전히 바꾸지 않는 한 부동산 가격은 결코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보유세를 높여도 부동산 가격을 못 잡은 전례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입니다. 당시 공시지가와 공정가액 비율 현실화, 그리고 과세 대상 확대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보유세로 거둔 돈은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값은 그동안 2배나 폭등하였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강화로 야기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강남발 집값 폭등을 주도했습니다. 게다가 늘어난 세금은 세입자에 전가되어 전월세 상승에도 한몫을 했습니다. 결국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겠다는 것은 23번이나 낙제한 선배의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동산 같은 어려운 문제는 단순하게 거래 제한하고 세금만 올려서 푸는 것이 아닙니다. 통화량의 조절과 수요에 맞춘 충분한 공급, 그리고 지방 균형 개발까지 복합적으로 사고하고 같이 풀어야만 합니다. 경제 문제는 제대로 풀어내지 않으면 어쩌다 찍어서 답을 맞출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부작용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대학 시절 데모하느라 공부를 못했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경제학을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낙제 족보를 부디 끊어내길 바랍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연애하고 왔다고 합니다. 사법부 탄압, 김현지 실장, 부동산 정책 등 민주당이 잘못해서 얻어낸 정말 오랜만에 만루 찬스에서 4번 타자가 나서서 헛스윙 삼진당하고 앉아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에 찬물도 아닌 얼음물을 끼얹는 셈입니다. 단언컨대 전광판도 안 보고 배트만 휘둘러대던 그 선수를 방출시키지 않는 한 국민의힘의 미래는 없을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